안녕하세요. 신신당부의 신준건 변호사입니다. 예전에는 중고하면 인식이 좀 안 좋았는데요. 요즘은 중고거래 안 해본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갑작스레 자기 고백을 좀 하자면 저도 참 중고거래를 많이 했었는데요. 8년 전에 비대면 거래도 아니고 직거래에서 사기당하는 적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직거래에 사기를 당할까? 궁금하시죠? 참 그 당시만 해도 참 어떻게 보면 참신한 방법이 동원됐는데요. 금융기관의 문자를 위조해서 마치 금융기관에서 입금이 된 것처럼 문자를 저한테 보낸 겁니다. 근데 그 전에 한창 이제 오랫동안 기다리게 한 상태에서 문자가 오니까 제가 당연히 입금된 줄 알고 그냥 물건을 준 다음에 돌려보냈죠. 집에 와서 보니까 그게 가짜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당한 분들이 저 말고도 몇 분이 더 있었는데요. 주변에서 상해를 당했다고 하면 아유, 그 사람이 좀 멍청하게 사기당하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때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그 사람들은 항상, 해군들은 항상 어떻게 하면 사기를 칠까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당해내기가 어려워요. 판사도 당하고 검사도 당하고 당할 사람들은 다 당합니다. 피해당한 사람을 비난할 게 아니라 좀 위로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고거래를 할 때 사기 안 당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판매자가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조심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판매글에 보면 휴대폰 번호가 기재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휴대폰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도 그냥 쪽지 보내달라, 아니면 댓글을 달아달라, 아니 먼저 구매자 연락처를 알려주면 내가 연락하겠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안 알려주거나 카카오톡 아이디만 적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라면 한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판매자의 지역을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아주 인구가 적은 소도시, 예를 들면 뭐 강원도 양구군이나 전북 장수, 경남 의령, 보통 이런 경우라면 직거래를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비대면 거래 쪽으로 유도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니지만 한번 이런 경우라면 한번 의심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주위에서 사기당하신 분들, 아유 이런 바보 같은 놈 욕하지 마십시오. 직거래만 해, 직거래만! 다음으로 대부분이 많이 하시는 건데요. 사기 이력 조회 사이트를 이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더치트나 사이버캅 등의 사이트에서는 휴대번호나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그 명의자의 사기 이력이 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사기꾼이 대포폰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물론 이 경우에도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한번 1차적으로는 이런 사이트를 이용해서 사기인지 여부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판매자의 아이디를 클릭해서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뭐 중고나라 같은 경우에도 판매자 아이디를 누르면 종전에 이 사람이 거래한 내역이라든가 그 방문 횟수, 작성했던 글 등의 정보가 나오는데요. 우선 판매자의 글이 연속적으로 올라왔는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갑자기 폭증해서 올라왔는지, 아니면 오늘 하루만 첫 글로 올라온 것인지에 따라서 이게 사기글을 좀 의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전부터 꾸준하게 게시해왔던 사람이라면 이제 사기의 가능성은 좀 떨어지겠죠. 그런데 오늘 갑자기 글을 올렸고, 아니면 종전에 한동안 게시글이 없다가 갑자기 오늘부터 이제 그 게시글을 올리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라면 이 사기꾼일 가능성이 좀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또 종전 글에 있는 판매자의 정보, 예를 들면 전화번호나 그 다음에 지역 등이 오늘 올라온 글에 있는 정보와 다르다면 그것도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한 가지, 댓글 달기가 막혀 있는 경우라면 또 사기를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20만 원에서 40만 원대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 이 게시글이 오늘 올린 글이 전부라든가 이전 판매글들이 엄청 오래전에 올린 글이라면, 그 다음에 하루에 갑자기 여러 글을 올린 경우, 이런 경우라면 사기를 좀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사기인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데 좀 도움이 될 방법은 판매자에게 사진 전송이나 영상 통화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판매자에게 제품과 나의 전화번호가 적힌 그 쪽지, 종이 같은 것을 같이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달라고 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좀 낮아질 테고요. 그 다음에 영상 통화를 하면서 이 제품이 실제로 갖고 있는지, 판매자에 대한 정보 등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영상 통화를 부탁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거래만 해, 직거래만! 다음으로는
좀 많이 이용하시는 방법이긴 한데 좀 까다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네이버페이 등 안전결제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 네이버페이로 결제하면 뭐 다 아시겠지만 내가 물건을 받고 구매 확정을 눌러야 이 판매자한테 돈이 입금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사기라면 이제 환불 신청을 통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예를 들면 수수료 부담이라든가 판매대금 수령 기간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이 판매자들이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조금 이용이 좀 저조한 편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네이버페이는 안전결제라고 해서 100%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네이버페이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거를 이용하는 게 그나마 안전하긴 하지만 100% 맹신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전결제를 하겠다고 하면서 페이지 링크를 보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누르면 어떤 사이트로 연결되는 방식. 이 방식은 이 사이트 홈페이지 같은 것들을 위조해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거는 이용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경우에는 금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내 네이버 아이디라든가 개인정보까지도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신신당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이긴 하지만 웬만하면 비대면 거래는 하지 마세요.